네, 안녕하세요. 자, 2025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먼저, 엔비디아가 많이 폭락을 했어요. 예, 엔비디아가 많이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AMD도 같이 폭락을 하고요. 알파벳도, 구글도 이게 좀 나오고요. 네, 메타는 이렇게 신고가를 또 갱신했고요. 예. 이게 이제 딥시크 사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야, 요 딥시크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요번 딥시크 사건은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그 역사에 기록될 만한 뭐 어떤 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도 오늘 좀 영상 좀 약간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자, 일단 이 테슬라는 큰 급락은 면했습니다. 예, 한 2.63 정도. 예, 사실 뭐 이렇게 딥시크처럼 이런 큰 사건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막 보면 하루에 막 8%씩 움직이죠. 막 하루에 5%. 예, 그냥 뭐 이렇게 예, 여기도 막 크게 떨어지죠. 막 이렇게 6%짜리 하락이 있고. 근데 나스닥이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2.63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3.07 하락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평균보다는 훌륭하게 방어를 해냈다. 예, 나름. 예. 보통 이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면은 이제 테슬라는 그 이상으로 하락을 하죠. 그런데 어, 괜찮았다. 예, 휴, 다행이다. 이런 거죠. 자, 제가 과거에 이제 이렇게 막 상승할 때 이 차트를 보면서 아,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예, 자, 뭐 여기서부터 아,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예, 막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 주가를 이렇게 이 하락을 맞췄다. 이런 뜻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이제 현재 이렇게 형성된 모습을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나온 이 모습의 패턴에서는 상승이 과한 모습의 패턴을 보여줬고, 이런 패턴에서는 이런 이제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패턴을 자주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이제 그 당시에 현재 당시에는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패턴이 자주 나왔어도 여기서 풀베팅 숏으로 풀베팅을 들어가기가 이게 떨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21선 눌림목 주고 이렇게 딱 돌파를 한다. 이런 시점이 있다. 좋겠는데? 위로 막 이렇게 가겠는데? 하고 여기서 풀베팅을 들어간다. 근데 이게 풀베팅이 굉장히 높은 확률의 모습이 나왔어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돌파를 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저때 샀어야 됐는데 이렇게 되는데, 막상 그 당시에 가게 되면은 그 떨리기 때문에 예, 그 왜냐면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막 더 올라갈 것 같고, 예,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이제 풀베팅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돈 놓고 돈 먹기거든요. 예, 많이 베팅을 해야지 수익이 나도 많이 나고, 조금 베팅하면
그러니까 뭐 10%를 벌더라도 1억을 넣으면은 1,000만 원이 나오지만 100만 원 넣으면은 1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이 이거 뭐 그냥 그냥 뭐 친구랑 술 한 잔 마실 뭐 그 정도 값이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모습도 그래요. 이제 지금 이 테슬라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다양한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요 밑에 공간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급락을 하면 어떡하지? 예, 아래로 이렇게 내리 꽂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방법론적으로 자꾸 이렇게 어떻게 풀어나가셔야 돼요. 배팅의 강약, 배팅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제 주가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패턴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은 패턴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도 보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패턴, 조금 더 공부하시는 중수분들이 알고 있는 패턴, 그다음에 고수분들이 알고 있는 패턴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알려져 있는 패턴들이 있고, 근데 시중에 알려져 있는 패턴 정도만 잘 섭렵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이 이제 간간히 나오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그 패턴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패턴을 알고 있어도 막상 그러니까 비중을 실지 않으면은 수익이 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제 분할 매매 전략을 써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뭐 점증적으로 이렇게 뭐 매매하는 그 전략을 써야 되나? 아니면 이제 손절을 잡고 풀베팅 들어가는 전략을 써야 되나? 이제 그런 매매 이 계획, 전략이 또 그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 패턴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이평선 속으로 들어올 때는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최저점이 지켜지느냐. 예. 그리고 그 최저점을 찍고 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 가격이 지켜지는가.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요소들을 보자면은 그냥 이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없는 기간이 있어요. 특별한 사건이 없는 기간에는 그냥 이렇게 수급에 의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한다거나 좀 많이 하락하다 보면은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이제 좀 이렇게 상승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뭐 큰 뉴스가 없어도 이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요소를 많이 이렇게 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 딥시크 사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이제 잘 방어가 됐어요. 저쪽 AI 쪽은 많이 이제 하락을 당했죠.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의 이제 이게 이제 재료라고 하죠. 뉴스, 이 재료라고 하는데 이 재료들의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종류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단발성 재료냐 하루짜리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한 이틀 후에 또 이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루 후에 또 이런 이야기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이제 지속성 재료냐 이제 이런 거 이게 좀 이걸 구별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3년에 그
엔비디아가 H100 칩을 이제 발표하고 막 그게 이제 팔려서 그때 이제 젠슨 왕 CEO가 그 실적 발표할 때 요번에 이 H100 칩셋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적 이 표에 보면은 이 H100에서 얻은 수익이 이만큼이 엄청났어요. 막 이런 거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관련된 AI 이야기가 연중 내내 나옵니다. 뭐 챗 GPT에서 뭐 어떤 영상을 만드는 뭐 툴을 개발했다. 뭐 어디서 뭘 개발했다. 뭐 구글도 한다. 메타도 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재료는 뭐냐면 장기 매매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재료고요. 예. 그래도 이제 이번에 이 딥시크 이야기는 이 단발성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하루 이틀짜리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 딥시크 이 사태는 그래도 이게 한 1년 이상 갈지 한 몇 년 이상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파악이 안 되는데 약간은 조금 단발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라도 주가를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할 때 이 당시에는 흥분돼서 따라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매수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약간의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잠재적으로 내 잠재 의식적으로 그때 내가 좀 높은 가격에 샀구나 라는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살 당시에는 못 느껴요. 계속해서 갈 것만 같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잠재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본전 매도를 하거나 약간만 이렇게 빠져도 빨리 손절 쳐야겠다고 손절 쳐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낮은 가격일 때 이렇게 뭐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럼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진득하니 이것을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자, 얘기가 좀 이제 장황하게 빠졌는데 이게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었고 이 급등세가 정당해야 됩니다. 이게 정당하다 하면 사람들이 좀 진득하니 지켜보게 되고요. 이게 정당하지 않고 버블이었다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당황하게 되고 투매를 던지게 됩니다. 근데 어제같이 나스닥이 지금 급락을 했는데 테슬라 지금 쪽은 조금 담담하게 지켜보는 편이에요. 하지만 테슬라의 특성은 뭐냐면 지지선과 저항선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무너지면 여기가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필요 없고 일단 투매가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을 지켜내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돌파가 된다. 그럼 막 그냥 미래가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수가 막 몰려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행이고 일단 이 십자봉이라는 것은 위로든 아래로든 이후에 이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이죠. 그래서 그런 패턴이고 이 십자봉 패턴이 나왔다. 여기서 이제 패턴 이야기 드렸죠. 이 십자봉 패턴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 패턴으로 주가를 미래를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가 달린 이런 봉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좀 이게 좀 안 좋은 징후예요. 여기가 이 전 매물대에서 윗꼬리가 딱딱딱 달려버리면 저항이 생겼구나, 저항 만났구나.
그리고 이제 음봉 빠지죠. 이렇게. 예. 저항 만났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지는데 원래 여기서 이제 큰 음봉으로 여기를 깨야 돼요. 이 패턴대로 하자면. 근데 좀 약간 십자봉이 나오면서 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봉 차트 패턴도 이게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이 이후에 이제 이런 하락이 나타났고 이거 보면서 하락이 나타나겠구나. 예.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날 이걸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 그럼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자봉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푹 빠지던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 반등을 하던가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날 어떤 기로점이 나타났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밀려 내려오는 상황에서 십자봉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일단 지지의 모습이에요. 예, 지지의 모습이다. 당장 오늘 저녁에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게 호재로 작용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일단 조금 타이밍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결정도 있고 실적 발표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뭔가가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긴장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이평선 속으로 이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좀 했어요. 예, 팔고 나갈 사람은 팔고 나가고 또 살 사람은 사고 해서 서로 이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죠. 테슬라는 지속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저가 매수 기회다 하고 사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이렇게 수익 봤던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여기서 샀다가 손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팔고 나가고 있죠. 이게 세력이 그 매집을 해가지고 또 올리는 경우가 있고 세력이 매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모습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형태에서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냥 이렇게 슬로우 다운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래로 한번 세게 내려 꽂고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죠. 아래로 딱 꼽아버리고 거래량 나오고 그 다음에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이런 이제 투매를 유발시키지 않고 투매가 나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래량만 줄어들다가 다시 거래량이 쓱 늘면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요럴 때죠. 이렇게 거래량이 줄다가 이렇게 여기서 더 폭락을 시켜서 투매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쓱 눌렸다가 이게 바로 이제 눌림목이거든요. 눌림목에서는 투매가 나오지 않고요. 쓱 이 정도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투매를 한번 유발시키고 이제 물량을 잡고 이제 갈지 이제 그런 여부가 이제 조금 이제 보는 거죠. 어떤 형태가 나올지.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중요하죠. 여기다 조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고 금리 결정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간다. 이런 케이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집중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들 있죠. 변곡점들에서 이런 십자봉이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 시세는 완전히 포기할 만한 시세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아래쪽에서 이 매집을 해놓은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완전히 대세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어디선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어디선가 한번 찍고 이렇게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내려오거나 좀 더 갔다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게 이제 뭐냐면 찍고 반등 이런 것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봉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찍고 반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이전 전고점이 있고 여기 이제 매물들 다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하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가던가. 근데 여기서 바로 뭐 이렇게 간다던가. 뭐 이런 것은 조금 이제 바로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이게 직하강 이렇게 이 부근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찍고 반등 뭐 이런다거나 이렇게 여기서 보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우선 300 정도가 저항선이었고 뭐 내려온다면 뭐 300 정도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는 저항을 받았던 그쪽에서 300 정도에서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은 상단부예요. 이 상단부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또 3차 상승 간다거나 뭐 그런 여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딥시크에서 이제 그 멀티모달 그러니까 뭐냐면 영상 그 챗GPT에서 이제 한 1분 한 2분짜리 짧은 영상 만드는 툴이 있잖아요. 근데 딥시크에서도 이제 영상을 만드는 그래서 이 영상이 또 발표가 되면 또 세간에도 확 놀라겠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딥시크 상황이 과장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뒤로 빼돌려 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로 만든 거다.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의 힘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엄청난 뭐 기계 막 물량, 이 칩셋을 사가지고 막 돌리는, 그러니까 이게 기계의 힘이고, 중국은 인력, 인해 전술이죠. 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칩셋이 많이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는 인력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그냥 와 돌려버린다. 그러니까 비싼 거 없고 그냥 싼 인력으로 그냥 밀어붙여 버린다. 인해 전술이죠, 인해 전술. 그래서 이 돈, 하이 테크놀로지와 이 인해 전술의 싸움인데 어디가 이길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해 전술은 이 하이 테크놀로지를 못 이겨요. 그래서 미래로 본다면은 역시 미국이 승리할 거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엔비디아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금 그 H100 뭐 블랙웰 그런 걸로 그것은 우선 한 텀을 번 거고, 그러니까 일단 요 파동은 우선 그걸로 이제 한 번 번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이제 그게 그래픽 카드가 이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면서 폭발적인 이제 용도가 생겼고, 여기서 이제 AI 칩셋이 이제 대기업들이 막 사가면서 폭발적인 수요가 생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 나올 또 큰 파동은 제 생각에는 내장 칩, 내장 AI 처리 칩을 엔비디아가 또 만들어서 공급할 것이다. 다른 회사가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튼 엔비디아가 이제 큰 회사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하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AI 칩은 한계가 있다. 이것만 팔아서는 한계가 있고 진짜 큰 시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 컴퓨터 조립할 때 이렇게 기판에다가 이제 그래픽 카드 꼭 이제 꼽고 CPU 꼽고 이렇게 해서 이제 쓰잖아요. 근데 이 미래의 컴퓨터에는 여기에 이 AI 처리 칩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AI 칩셋을 쓰고 그 AI 칩셋을 내장 AI 칩셋을 엔비디아가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 AI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색용으로 챗GPT처럼 이렇게 검색을 뭔가 하는 거죠. 뭐 명절에 뭐 내가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명절에 뭐 어디 뭐 덕수궁 놀러 가시면 좋고요. 어디 가면 좋고요. 어디 가면 좋고요. 막 알려주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검색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영상 같은 거 제작을 해주고 사진 같은 거 영상 제작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데이터 센터에 꼭 접속을 해서 막 그런 걸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능력의 AI 칩셋이 이 내장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에도 들어가고 예. 근데 항상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뭐 좋긴 한데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에도 AI 칩이 들어가고 그래서 온라인 거랑 이제 여기 내장에서 AI 처리하는 그런 칩셋 좀 지금은 너무 초보적인 거고 예, 좀 고도화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었다. 그럼 그것을 내장 AI 칩셋이 그 뭔가 뭐 3D 모델로 이렇게 확 예, 처리를 영상을 이제 처리를 해준다거나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으면은 그냥 평면적인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는 그 사진을 찍으면 그것을 360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볼 수 있게 그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우리 그 이제 포토샵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그동안은 사진 보정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AI가 예, 포토샵 기능을 대신하고 예, 그다음에 영상 편집 같은 것도 이제 AI가 대신해주고 이런 거.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이렇게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AI로 계속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좀 조정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신제품, 예, 이 PC 시장과 핸드폰 시장 뭐 이런데 내장 AI 칩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에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잠시 조정을 한 다음에 또 엔비디아는 또 돈하고 인력이 많기 때문에 예, 미래가 밝다. 하지만 항상 이 주식은 버블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조정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반드시는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과를 낸다. 예, 계속해서 분기당 실적을 더블 올린다. 그럼 계속해서 지속 상승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겠지만 엔비디아가 2023년처럼 지금 매출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또 더블로 1년 내내 더블을 올린다. 예, 분기당 실적을 더블로 올린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다들 알죠. 그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주가가 올라서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그리고 더 비싸게 주가를 사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신 분들이 지금 좀 6개월째 좀 물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딥시크 사태가 딱 터지니까 예, 안 그래도 좀 그랬는데 이게 빌미가 된 거죠. 그리고 좀 패러다임을 잘하면 바꿀 수도 있겠죠, 딥시크가. 자, 딥시크 이야기는 뭐 이번 주 내내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잠시 하락이었다. 그래서 절호의 매수 찬스였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게 뭐 잠시 하루 단발성으로 지나갈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감사합니다.